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00명 안팎을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도 하루 새 13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13일 0시 기준 대구 신규 확진자는 57명으로 달서구에 있는 종교시설과 동구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경북에서는 82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최다 발생 인원으로 경산이 13명, 경주 12명, 안동 10명 등입니다. 최근 경북교육청이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운영 방안에 따르면 경북도 내 전체 학교는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경북도 교육청이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전면 등교를 해왔습니다. 2학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모든 학교에 대해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지역 및 학교의 상황에 따라 등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네, 이 같은 운영 방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나 배경은 무엇입니까?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습 결손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정서 문제, 또 사회성 문제,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 회복 정상화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에서는 시군에 따라서 확진 현황이 다르고 방학 기간에 오히려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이나 학교 상황이 매우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도 교내 감염보다는 학교 밖 또 가정에서 감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운영 방안도 있습니까?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2분의 1 이하 등교가 가능하고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 등교가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3학년은 제외하고 1, 2학년 2분의 1 이상 등교 또는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전면 등교도 가능합니다. 개학에 앞서서 방역 점검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2학기 안전한 등교를 위해서 4주간 2학기 개학 대비 집중 방역 기간으로 지정을 해서 도내 모든 학교가 개학 전후에 각각 자체 점검을 실시를 하고 확진자 발생 학교와 취약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 점검을 도에서도 함께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3 학생과 모든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학기 등교 수업 확대를 통해서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학습 환경을 마련해서 학교가 본연의 기능인 교육 기능과 함께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신청하는 방역 인력을 우리가 모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철저한 방역 관리로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할 것이며 등교 확대를 통해서 장기간 자녀 돌봄을 인한 학부모님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부터 각오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240에서 14로)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현재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수입니다.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40명인데 지금은 1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4라는 숫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전날인 이날은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생존자들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날을 즈음해 각종 행사들이 열리며 우리가 아픈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고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꼭 이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전국적으로 수요 시위가 열리고 또한 전국 곳곳에 또 세계 곳곳에 평화의 소녀상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아카이브 814라든가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기록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만행, 그 과거는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았는데요. 이 과거가 과연 청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4분은 모두 85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평균 92세. 여기 할머님들의 건강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일본의 만행에 대해 분노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야 할 요구는 당연히 해야겠고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한 노력에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영천시가 서부와 남부, 동부에 이어 북부권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준공하며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구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북부 지역 농업인들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에 북부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부권인 청통면과 남부권인 대창면, 동부권인 고경면에 이어 북부권에도 문을 열면서 화북면과 화남면, 자양면 주민들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거리가 있다가 보니까 갔다 왔다 하는 시간도 또 있어야 되는 기분. 그 이제 뭐 며칠 놔두고 서라 할 것 같으면은 모르는 거지만은 그 오후 뭐 6시까지 갖고 온다든가 8시까지 갖고 간다든가 하면 시간에 또 촉박도 있고 등등 애로가 많았습니다. 많으나 여기는 거리가 한 20분, 25분이면 다니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북부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과수와 밭작물이 많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수원 풀베기 기계와 파쇄기, 돌 수집기를 비롯해 트랙터와 관리기 등 25종 150여 대의 농기계를 갖췄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임대료는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설로 이제 동서남북권 모두 임대사업소가 생겼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농기계를 빌릴 수 있고 코로나 장기화로 임대료도 50% 인하하고 있습니다. 농가 일손 부족에 도움이 되고 소득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임대 농기계에 대한 종합보험 가입을 마치는 대로 다음 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했던 안동 유교랜드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재개장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재개장에 따른 이벤트로 이달 31일까지 입장료를 할인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는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재개장 일정에 맞춰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코스모스 군락지와 포토존을 조성하고 물레방아 광장에는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과 2차 가해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석 달도 안 돼 이번에는 해군 여중사가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가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나라를 지켜야 할 군 간부들이 동료 목숨도 지키지 못하다니 정말 화가 치밉니다. 네, 철저히 조사해서 군대 내 성추행을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